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제1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쪽을 봐주시고요. 기본 작업 인력역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는 주어진 자료를 확인하셔서 입력 처리를 완료하시는 부분으로 정확한 셀 A3번 주소부터 시작하셔서 G12셀에 자료를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 작업 인력역 시트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영역 항목 부분 중에서 기본 작업 2시트에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시오. 각 항목 중에 A1에서 H1 영역 병합 가운데 맞춤 굴림, 16, 굵게 밑줄 등을 처리하는 효과를 함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항목 A1에서 H1 영역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자를 사용하고 병합 가운데 맞춤 리본 메뉴 상단 홈에서 사용하시고요. 병합 가운데 맞춤 글꼴 변환 굴림체 처리하겠습니다. 텍스트 크기는 16 글꼴 처리를 맞춤 처리하시고 굵게 밑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밑줄과 이중 밑줄 구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밑줄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3에서 H14 영역이 되겠습니다. A3에서 H14 영역은 모든 테두리 효과를 홈 글꼴 영역에서 테두리 효과 찾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3에서 H3 영역 이 처리 전에 H14 영역이 먼저 있었네요. 자, 사전 작업 H14셀 선택하셔서 테두리의 X 모양으로 채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셀 내에서 H14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명령을 클릭하셔서 메뉴 도구 테두리의 X선 효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14에서 B14 합계 한 칸 한 칸 A14, B14 영역 처리하셔서 병합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A3에서 H3 즉 회사명 자산 순위 영역 드래그 하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 선택 배경색 채우기 하셔서 표준색 노랑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4에서 A4에서 A13 영역 드래그 사용하셔서 이름 상자에 회사 이름이라고 작성을 하고 명령 엔터 하겠습니다. 자, 숫자 데이터 영역을 처리하기 위해서 H4부터 자, 자산 순위 영역을 드래그 하셔서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구출하시고 표시 형식 범수는 사용자 지정 이용하여 주시고 숫자 단위의 위라는 문자가 표기하기 위해서 0이라는 숫자 코드 사용 가능하시고 혹은 숫자 코드를 대표하는 코드인 샵이라는 부호 코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0 코드 내지는 샵 코드 사용하셔서 저는 샵 코드 이용해 보겠습니다. 큰 따옴표, 한글 위, 따옴표 닫음 이용해서 순 위 뒤에 위를 나타내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뀐 정보는 수시 저장하기 클릭하셔서 다음 작업 시트 이동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트는 기본 작업 3 시트 영역으로 주어진 문제의 조건 내용은 A4에서 G13 영역에 대해 인원이 15 이상이고 연등 신청 여부가 여인 행 전체에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행 절차에 있어서는 적용 범위를 먼저 생각하셔야 하시는데 문제 지시사항에 행 전체의 어떤 조건에 해당할 때 조건부 서식 내용으로 배경색을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지정하시오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행 전체라 하는 데이터 행 범위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A4에서 G13 즉 범위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범위 영역 설정 주의하시고 다음으로는 메뉴에 홈 조건부 서식 세규칙이라는 도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의 메뉴를 찾으신 다음에 세규칙 도구에 들어가시게 되면 수식을 사용하다라는 타입을 사용하시는데 이 내용으로는 단 조건은 수식으로 작성 내용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타입을 골라 놓으시고요. 수식란에 커서를 기입하고 명령어 AND 함수를 사용을 하십니다.
자, and라는 함수 명령 열어주시고 이때 명령 도구 중에 첫 번째 셀 키를 지정을 하시는데 $D4라고 제가 수식을 작성을 먼저 해두었지만 인원이라는 항목이 조건 영역이고요. 이 인원에서도 전체 영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역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 안에서도 첫 번째 데이터 값인 D4번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하지만 셀 주소를 열의 고정 참조로 변환하시는 키, 자, 이때 키보드에서 F4번 키 사용해 주셔야 하십니다. 자, 열 고정 참조를 하기 위해서 키보드 도움키 F4번 키 2번 작성 눌러주시게 되면 $D4 셀로 변환이 되는데 이때 얘기가 되는 $D4라는 셀 참조는 즉 인원이라는 D열의 항목, 인원이라는 D열의 필드 내에서만 조건을 탐색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자보 이상의 15 이상 값을 지정을 하시고 다음 조건을 이동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쉼표 보호를 작성을 하셔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필드인 연등 신청 여부 셀에 이 4번 셀을 선택하셔서 역시 열고정 연등 신청 여부 필드 내에서만 조건 탐색으로 달러 변환하겠습니다. F4번 키 한 번, 두 번 이용해서 $24 변경하시고 는 큰 따옴표 문자 내용 값을 문자 따옴표 닫음 그리고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가로 닫음 하셔서 서식 점점이라는 도구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도구에 들어가셔서 컬러에 빨강, 진한 빨강, 빨강, 주황, 네 번째 컬러 표준색에 노랑 색상을 클릭하셔서 확인, 수식 결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확인, 처리하셨을 때 총 3건의 데이터에 충족되는 값에서 서식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역 시트로는 계산 작업이라는 영역 시트를 활성화하셔서 문제 40점 배점 영역이 되게 되고요. 그중 표 1번에서 근무 시간을 이용하셔서 1당 2, 3번에서 이 구영역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전체 100점 만점에 한 문항 8점 배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1당은 시간 곱하기 5,000원 플러스 분 나누기 10 곱하기 800 단 10분 미만은 지급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hour, minute, int 함수를 모두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계산식에 앞서서 함수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해봤습니다. 자, hour이라는 함수는 인수 사용 규칙에 인수 사용 요소 안에 시간 데이터 설정이 필요하시고 출력되는 값은 시간의 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은 저희가 참조할 값이었는데요. 10시간 30분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는 10시라는 이 항목 데이터가 10시라는 시간을 찾기 탐색을 하셔야 되시고 다음 minute이라는 함수 정보 역시 인수 사용법으로는 시간이라는 인수가 필요한데 10시간 30분에서 시간 인수를 넣었을 때 분, 즉 30분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자, 또한 int라는 함수 명령어는 가로 요소 안에 숫자 인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 데이터만을 따진다면은 10시, 30분, 7시, 15분 등과 같이 간단하게 눈에 띄는 숫자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저희는 정수로 변환하다라는 특징을 봐두셔서 인트를 적용할 구역에서는 정수가 아닌 값, 즉 소수점 이하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적당히 찾으셔서 그곳에 int라는 함수를 대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계산하는 내용에서 저희는 시간당 5,000원의 일당이 발생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명령어는 제가 즉 hour 함수를 쓸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함수를 우선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셀 주소 2, 3번 셀에 포인터 놓으시고 저는 상단 수식줄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는 HOUR, 즉 H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hour 함수를 만나시고 더블 클릭 즉시 여시고 시리얼 넘버라는 인수는 시간 형식을 주세요라고 기다리는 인수입니다. 셀 주소로 D열에 3번 셀, 즉 근무 시간 데이터 참조하시고 가로 닫기 엔터 처리하시면 10시가 나오죠. 채우기 핸들 끌어내셔서 각각의 시간 산출을 만나보도록 처리를 합니다.
이때 저희는 10시간이더라도 곱하기 5,000원의 요금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수식 2, 3번 셀에서 수식 입력줄에 수정하겠습니다. 곱하기에 5,000원의 시간당 일당을 산출을 해서 10시간에 5만 원이 산출되었죠. 자, 드래그 하셔서 각각 채우기 처리했을 때 저희는 지금 시간에서 5,000원에 해당하는 시간당 단위 요금은 단위 일당은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항목 부분으로 분 나누기 10 곱하기 800 등이 있는데 이곳은 플러스 연산식이 이어질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분의 이후에 관련된 수식은 그 옆에 있는 이동하여서 F열에서 수식을 잠깐 표현을 해서 이곳 5만원 영역 즉 2, 3번 셀에 더하기 합치기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주소인 F 3번 셀에 위치하셔서 수식 입력줄 는 함수 명령어는 분을 처리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minute, minute이라는 함수를 펼쳐서 찾아주시고 이 함수 역시 시리얼 넘버로 즉 시간 인수가 필요하지만 저희는 근무 시간 데이터만 참조가 되시기 때문에 D3번 셀 선택 가로 닫기 엔터 처리하시면 30분 채우기 핸들 하시면 15분, 43분 등과 같이 분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분을 찾아내셨다면 나누기 10분 연산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이라는 값은 즉 minute D3번 셀에서 분을 나타내시오 30분, 분을 나타내셨는데 나누기 연산자에 10이라는 값을 넣어서 엔터 처리하시게 되면 자 부분적으로 수정 계산을 하였는데 저희는 30 나누기 10이라고 하면 몫인 데이터로 나누기 결과인 3을 얻고 싶지만 이와 같이 시간 형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면 해당 셀 돌아오셔서 표시 형식 열어주시고 일반 표준 형식으로 선택 표기하면 전환된 값으로 데이터 나누기 몫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하셨을 때 3으로 산출되었지만 저희는 30분을 10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몫의 결과가 3 그리고 15분이었지만 나누기 결과 10으로 나누셨기 때문에 몫이 1.5 즉 1.5지만 저희는 현재 15분이고요. 4.3이지만 43분의 원값을 가지고 있죠. 자, 이곳에서 저희는요 어떤 고민을 해보셔야 되냐면 분에서 나누기 10을 하였을 때 정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구간이 생겼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수식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닛 즉 30분 나누기 10이라고 적용된 공간에서는 딱히 소수 데이터가 없었지만 이웃 하위 값에 15분, 43분, 52분 등과 같이 10분 미만인 5분, 3분, 2분 등 7분, 3분 등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절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함수 명령어가 int라는 int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편집으로 미닛 처리가 되어 있었던 공간에서 int 함수를 잘 펼쳐주시고 가로 열기까지 도움창 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이 함수는 넘버, 즉 숫자 인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30분 나누기 10 해서 숫자 인수가 이미 대입되어 있는 상태로 오른쪽 나누기 10 이후에 가로 닫기 엔터 처리를 합니다. 자, 이때 30분에서 10을 나누었을 때 몫이 3이었고 여기는 int라는 함수를 처리하기 전과 처리하기 이후의 상태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식을 변환 처리하셨지만은 채우기 핸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F3번 셀에서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채워서 드래그를 하셨을 경우에 자, 3, 즉 아까 30분이었죠. 3, 15분의 1.5였는데 0.5 절사가 처리가 됐고요. 내림 처리가 되어서 10분의 1, 그 다음에 43에 4.3이었는데 4 등과 같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즉 저희는 분에서 나누기 10을 하여 10분 미만이라는 단위를 지금 발견을 하신 겁니다. 자, 이곳에서 저희는 3이라는 연산 결과가 있었지만 곱하기 800원, 즉 10분당 800원의 일당을 처리하는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자, 처리해서 엔터 처리했더니 수식 결과가 또한 이상한 시간 형식으로 보여질 때는 데이터셀 돌아오셔서 표시 형식을 일반적으로 보도록 하고 즉 30분에는 일당에 2,400원이 산출이 됩니다.
채우기 핸들을 하셨을 때 15분에 5분은 버리니까 10분만요. 800원이 산출이 되시고요. 43분에 3분은 버려졌죠. 그리고 40분이니까 800원을 40분의 단위로 곱하니까 3,200원의 일당이 발생되시는 거죠. 자, 이 항목들을 이곳에 두시면 안 되고 5만 원과 2,400원은 합산 데이터로 일당이 산출되셔야 됩니다. 자, 이러실 때 K열의 3번 셀의 첫 번째 수식을 복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수식 입력줄에 있는 영역들을 느는 카피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를 하시고요. 자, 위치는 int라는 명령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곱하기 800원까지 전체 영역 느는 제외됩니다. 복사하셔서 컨트롤 C. 다음은 복사되셨으면 엔터로 빠져나오시고 여기 변환 처리 괜찮습니다. 5만 원으로 산출되셨던 이 열의 3번 칸에 돌아오셔서 수식 미리 처리가 되어져 있었던 곱하기 5,000원 2호 항목에 플러스 합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컨트롤 V로 수식을 붙여 넣어서 시간과 분에 해당하는 일당을 합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처리하셨을 때 합산 금액 일당이 52,400원. 하지만 변환값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열에 3번 셀 돌아오셔서 채우기 핸들로 아래쪽으로 채워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식 완성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2번 항목, 2번 계산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과목 1, 2, 3 과목 이용 합격 여부를 K열의 3번부터 K열의 9번까지 영역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자, 내용 조건은 이렇습니다. 과목 1, 과목 2, 과목 3, 평균이, 자, 이때 우리는 평균이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적용할 함수 명령어 중에, 이 영역은 평균이라는 함수를 처리하셔야 되구나라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또 평균이 70 이상이고라는 항목이 있는데 70점과 비교하셔서 이고라는 항목 영역에서는 저희는 AND 즉 AND라는 함수 영역이 이곳에 투입이 돼야 되구나라고 좀 결정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각 과목이 모두 40 이상이면이라는 이 구역에서 이면 즉 조건이 여기까지 구역을 알리고 있구나. 이 모든 공간까지는 조건을 모두 나타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이면 또한 여기에서 과목이 모두가 충족 40 이상이면은 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간 구역에서 잠시 난이도가 좀 있겠지만 count if라는 영역을 각 과목이 모두 40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는 내용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졌을 때 합격이라는 합격 여부 등을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조건이 모두 다가 충족을 되지 않고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이 빈 칸으로 그대로 빈 공백으로 표시하는 처리를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는 1, 2, 3 과목에 평균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함수가 여러 가지 함수 중에 모두를 사용하다라고 있긴 하지만 average라는 함수를 쓰셔서 간단하게 평균 산출이 먼저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평균 함수의 사용 규칙은 자, K열의 3번 셀에 위치하셔서는 수식 진호를 알려주시고 는 A, V, E, R, H, E 함수 명령어 잘 펼쳐내고 자, 함수 마법사 fx 도움창을 열기보다는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수식을 채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과목 1, 2, 3 과목을 즉시 드래그 사용하시는 게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즉 숫자 범위를 사용합니다. 자, 가로 닫음 엔터 처리를 하시고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어내셨을 때 현재 데이터 점수만을 보셔서 70 이상이 있고 70 이상이 없고 아니다, 맞다 등의 판단이 여러분들 파악이 가능하셔야 돼요. 평균만 봐서는 첫 번째 수험자는 합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파악과 두 번째 수험자는 평균 7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불합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는 일단 공란 처리를 하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평균은 계산은 하셨지만은 평균을 산출하세요라는 계산을 하셨지만은 70점 이상이고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는 평균을 산출하다라는 는 average라는 함수는 썼지만 자, 항목 하이에다가 끝 공간 에버리지가 끝났고 가로 바깥쪽에서 이상 70이라는 값을 넣으면 평균을 산출하세요. 산출한 데이터가 숫자 얼마 100점, 80점, 70점 내외가 있겠지만은 자기의 평균 항목 점수는 70점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 비교를 탐색을 하고 엔터 처리를 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true라는 항목과 이곳에는 70 이상이 안 되겠죠. 두 번째 수험자는 채우기 핸들을 하시게 되면 true
false, true, true, true 등의 반단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처리한 이 영역이 조건 1을 파악해서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잠시 뒤에 사용할 함수 and 함수의 조건 1을 먼저 찾아내셨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 과목이 모두 40 이상이면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자, 이 구역이 좀 난이도가 있겠는데요. count if라는 명령어를 대입을 해서 각 과목 모두가 40 이상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자, 옆 공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L열의 3번 셀에서 수식을 먼저 표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식을 표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수식 입력 줄는 count if라는 명령어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라고 저는 검색을 넣다가 count if를 발견을 했고요. 더블 클릭 넣어서 함수는 인수가 2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2개 중에서 조건 범위와 조건 인수가 필요한데요. 도움창 띄워보겠습니다. 자, fx 함수 삽입장 도움창 띄워서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저희는 과목 1 전체 이렇게 가진 않을 거고요. 여러 사람 과목 1이 아니라 첫 번째 수험 번호 A-001이라는 사람은 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을 모두 응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목이 40점 이상을 각각 2부는 충족을 하죠. 그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서 조건을 탐색하고자 합니다라는 구역이 H3에서 J3, 1, 2, 3 과목이 40점 이상 여부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곳에서 조건을 기입을 하실 때는 주의사항 중에 하나, 자, 조건을 그냥 기입하시는 게 아니라 큰 따옴표라는 문구를 작성을 하고요. 이상 부호를 써서 40이라는 값에 따옴표 다듬 처리를 하면 조건 파악 이렇습니다. H3에서 J3, 즉 숫자로 93, 숫자로 73, 숫자로 52가 있는데 그 세 과목 영역에서 40점 이상의 개수를, 조건이죠. 40점 이상의 개수를 count if 하시오라는 조건으로 3이라는 수식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처리해서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의 수식 결과를 잠깐 보셨을 때 결과가 3, 3, 3 또는 2라고 나오는 라인은 여러분이 좀 살펴봐 주셔야 돼요. 아래쪽 마지막 수험자도 2라는 연산 결과, 즉 카운트 결과가 나왔는데, 자, 2라고 값이 나온 구역을 파악하시면 95점, 38점, 86점, 즉 38점이라는 영역을 40점을 이상으로 충족하지 않는 값입니다. 즉 40점으로 충족하는 값은 한 칸, 두 칸 뿐이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자, 마지막 데이터 수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1점이라는 영역이 56점, 47점과 같이 40점을 충족하는 데이터 셀이 아니기 때문에 한 칸은 40점 충족, 또 한 칸 40점 충족, 두 칸은 40점을 이상을 충족합니다라는 값으로 2라는 값을 카운트 하였습니다. 즉, 아닌 공간은 40 이상이 아닌 공간은 셀의 개수를 처리할 때 배제, 즉 검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두 다가 40점 이상을 충족하는 공간은 그 count if의 결과가 3값입니다 라고 산수를 하셨다라는 값을 잘 분석을 하시고, 자, 조건 내용에서 저희는 count if, 즉 조건에 맞는 40 이상의 개수를 몇 건인지 세어보세요 라는 수식을 거셨는데, 자, 이곳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영역으로 더블 클릭 제가 이용해 볼게요. 현재 개수를 세시오. 1, 2, 3 과목에서 40점 이상 건수가 몇 개인지 나타내 보세요라는 항목 처리했는데, 저희는 그 첫 번째 수험자는 1, 2, 3 과목 3이란 연산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 결과가 count if로 계산을 하였을 때 건수가 같습니까? 3이라는 연산 결과와 같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 수식을 거는데요. 왼쪽의 수식 결과가 3번이었고요. 제가 3이라는 결과가 카운트한 결과가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엔터 해보면 true. 3과 3은 같은 값이기 때문에 true. 그러나 2와 2 데이터가 있었죠. 이 부분은 채우기 핸들을 하시게 되면은 false. 즉, 세 과목 모두가 40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거짓 판단을 해내게 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구간이 조건 2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AND 영역에 사용할 조건 1과 조건 2를
각각 셀인 K열과 L열에 각각 분리해서 연습해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count if, 즉 average라는 두 함수는 표현을 하셨고요. 조건 1 찾았고 조건 2를 찾으셨잖아요. 이제 이거를 묶어서 AND 안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는 L열은 올바른 수식 결과를 나타내는 셀은 아니기 때문에 L열에 산출하셨던 L열의 3번 셀의 수식을 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카피하실 때에는 는은 복사 대상이 아닙니다. count, if 영역부터 수식 작성하였던 구간과 는 3, 그 count if의 결과가 3번과 같습니까? 라는 구간까지를 컨트롤 C 복사합니다. 또한 수식 복사가 완료되면 엔터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수식을 나타내야 되는 K열의 3번 셀에 위치하셔서 평균 나타내시오. 그 평균의 결과가 70 이상입니까? 라는 질문을 내세웠는데 여기는 조건 1 구간이었고요. 자, 왼쪽에 작성합니다. 이고, 즉 모두가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AND 함수를 이와 같이 탐색 열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AND는 마법사 도움창을 띄워보겠습니다. AND의 커서 위치하고요. fx 도움창을 띄웠을 때 첫 번째 조건 영역은 평균이 70 이상이고 라고 작성이 되셨고 두 번째 조건을 저희가 복사를 해두셨죠. 이곳에 붙여넣기 이용해서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과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네, 여기는 1조건도 true, 2조건도 true, 둘 다 충족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확인 완료하시고 조건 3이 없었기 때문에 3, 4 이하의 조건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적용하시게 되면 변환 작업으로 한 데이터가 바뀌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저희는 이제 true는 실제로 합격 대상, false는 공백으로 보여야 되는 변환 처리 작업이 필요하신데 K열의 3번 셀 수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영역의 왼쪽 if라는 함수를 탐색을 넣으시고 if에 함수 마법사, 즉 도움창 들어가기 위해서 if의 커서 위치하시고 fx 도움창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는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먼저 사용 방법 규칙을 잠깐 적어 놨었는데 조건 영역 들어가시고 참 영역과 거짓 영역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조건 1과 2를 저희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AND 함수로 구별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둘 다 맞습니다. true 혹은 둘 다 모두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alse 판단을 다 했다라고 봐두시면 되세요. true 또는 false로 판단식을 세우셨기 때문에 다음 박스 이동하셔서 true 참일 때는 저희는 합격을 나타냅니다. 자, 작성하는 글자에서 한글로 합격이라고 작성을 하고 커서가 세 번째 박스로 이동을 하면 따옴표 합격, 따옴표 나타냄을 볼 수가 있고 공백으로 처리합니다는 비우지 않으시고 따옴표 열기, 따옴표 닫기 하셔서 내용만 입력하지 않은 공란 처리를 합니다. 자, 확인 처리하시고 현재 합격으로 나타나고요. 채우기 하셨을 때의 결과가 합격, 빈칸, 합격, 합격, 빈칸, 합격, 빈칸 등으로 산출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 3을 이용해서 신제품 평가 보고서에서 D열의 D14, D18번 영역의 등급 판정을 산출하는 작업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평점에 해당하는 등급을 평점표 중요한 영역 참조가 되겠습니다. 평점표 A2에서 C26을 참조하여 자, A20번 여기 범위죠. 그 다음은 C26 이만큼 구간이 되겠는데요. 이 범위 영역이 반드시 수식의 참조 영역으로 사용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구하시고 자, 예를 들면 등급 1등급, 등급 2등급 등과 같은 값을 나타낸 다음에 숫자 뒤에다가 위 등급을 표현하셔서 1등급, 2등급 등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함수는 vlookup과 hlookup 중에서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알맞은 함수 사용하도록 하시고 연산자 &%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선택 가능한 함수 중에 저는 vlookup 함수를 택하게 되는데요. 찾을 값이 등급의 1, 2, 3, 4, 5, 즉 열로 작성되어 있는 이 열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vlookup, 즉 hlookup을 쓰는 경우에는 참조할 표가 행, 가로 방향으로 놓여있는 어떤 테이블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평점표가 1열, 2열, 3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조표가 열 방향으로 찾는 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vlookup 대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14셀에 포인터 넣으시고 수식줄에는 명령어 vlookup에 v 탐색하시면 vlookup 찾으실 수 있고 더블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 fx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요, 검사 갑이라는 인수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강수향 관리사가 평점 79.6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수 영역이 테이블에 있는 영역으로 찾아가서 1, 2, 3, 4, 5등급을 검색하셔야 됩니다. 즉, 1번째 인수는 자기의 데이터이죠. 결과를 추려내서 결과를 나타내는 탐색표에 보시게 되면 79.6 보고 등급 나타내기, 85.1 보고 나타내기 등이니까 해당자의 평점 데이터를 인수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인수 이동하셔서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를 참조하시는 구역으로 자, 문제 항목을 잘 읽으셨을 때 평점표 A20에서 C26 참조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는요, 지문에 나타나 있는 이 범위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A20, C26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또한 이곳에는 잠시 뒤에 저희가 변환을 하기에 앞서서 절대 참조라는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값 없이 상대 주소로 일단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인수로 열번호라는 인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 열번호는 참조표가 부터라는 필드 1열까지라는 필드 2열, 등급이란 필드 3열인데 저희는 뭘 찾냐면 3번 필드 열인 등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3. 또한 마지막 인수에 해당하는 그 타입 번호를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 정확하게 잃지 않은 것을 위주로 찾다라고 하면 폴스를 사용을 하게 되세요. 자, 폴스는 값을 0번이라는 값을 대입해서 넣게 되면 폴스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때 정확하다라는 값은 79.6이라는 평점을 쳐다보시고 찾을 표를 보시는데 찾을 테이블에는 79.6이라는 데이터 점수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유사한 범위의 숫자 값은 있지만 정확하다라는 폴스나 0타입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 현재 저희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 위주로 찾는 true 혹은 생략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생략은 안 써두셔도 되시고 사용하실 때 true는 숫자 1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는 true, 즉 비슷하게 방향을 찾습니다. 내용 정보로는요. 79.6점은 자신과 동일 데이터는 없지만 자신과 비슷한 데이터, 즉 81점으로는 검색이 안 되지만 61점에서 80점까지 이 사이게 되겠죠. 79.6점이 이 영역 사이에 들어가실 거잖아요. 즉 저희는 4등급의 데이터를 검색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내용인데요. 79.6 데이터가 이 테이블에 존재하진 않지만 비슷한 영역 점수대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처리를 해서 4등급 호출했고 자 수식 가로 뒤에서 연결 연산자 큰 따옴표 한글 문자 등급 따옴표 닫은 이용하시면 엔터 4등급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아까 처리를 할 때요. 범위 영역에 절대 참조가 필요한데 그것을 안 한 상태로 절대 참조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수식을 채워보겠습니다. 처리를 하시는 경우에 답이 다 반영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참조할 표가 수식을 나타내는 표 3번에 존재하지 않고 별도표의 참조표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첫 번째 수식은 괜찮지만 두 번째 수식을 펼쳐서 찾아봐 주셔야 합니다. 표 범위가 바뀌어서 이동되어 있는 현상을 보셔야 되세요. 혹은 아래쪽 여기도 참조를 하셔서 표 범위가 흐트러져 있는 현상을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도 볼까요? 90.6점인데 5등급 좀 뭔가 이상하시잖아요. 더블 클릭하셔서 분명히 5등급이긴 하지만 여기 상단에 있었던 1등급, 2등급의 점수 영역이 좀 낮은 점수이긴 하지만 이 범위가 이탈되어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맞게 찾아지는 듯한데요 하시더라도 저희는 참조되는 테이블이 반드시 문제에서 A20에서 C26을 참조하세요 라고 했는데 채우기 핸들을 하셨을 때 그 범위가 변경되고 있거든요. 즉 마지막 주소까지도 보게 되면 A20, C26이 아닌 구역으로 이탈됐기 때문에 자 정정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업에서 사용하였던 A20에서 C26, 즉 참조하고자 했던 테이블 범위 있으시죠? 범위는 절대 참조 구간으로 F4 누르셔서 범위 구역이 변경되지 않도록 절대 참조로 반드시 변환하셔야 되겠습니다. 엔터 처리하고 다시 D14셀에 이동하여서 채우기 핸들을 고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변경으로 채웠지만 값에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마지막 주소 등을 더블클릭 열었을 때 참조 영역이 바뀌어져 있으시면 정상적인 답으로 처리가 되지 않음을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4번 표에서 생산부 부서의 2월 지출 평균을 계산하여 지출액 H26 셀을 계산하도록 하는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 상세 내용은 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을 하셔서 자, 어디까지냐면 소수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만 나타나도록 표시를 합니다. TAverage라는 평균 데이터베이스 평균 함수와 TRUNC 라는 함수를 적용하셔서 평균 산출 우선 하시고요. 소수 한 자리까지 나타내도록 하는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처리 직전에 인수 사용 규칙이 총 3가지 인수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 항목에서도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조건 인수를 써야지만 계산 처리가 된다라는 항목 주의를 하시고 저희가 답을 산출하도록 하는 H26번 셀 옆칸에 보시게 되면 부서명이 생산부다라는 내용값이 입력이 됐는데 저희 문제에서 요구했던 생산부 부서의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조건임을 잘 보시고 2월 달의 지출 평균을 내다 즉 필드도 지시문에서 보시게 되면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필드는 2월 필드를 산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필드 찾았고요. 조건 범위 찾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해 보시게 되는데 표 4번에서 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G13에서 K23이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을 출력시키는 공간인 H26셀의 표시 셀 포인터 위치하고는 명령어 평균 먼저 하겠습니다. TAverage라는 함수 검색하여 주시고 함수 인수 마법사 fx 도움창 띄워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 범위이죠, 범위. 자, 저희는 표 4번 전체 사용합니다. G13에서 K23까지 영역 드래그. 다음은 필드에서 2월 지출 평균 내세요라고 제시가 되었죠. 자, 2월 필드명을 선택, J13 이용 가능하시고 혹은 이곳에서는 숫자인 필드 번호 인식도 가능한데 부서 1번, 사원번호 2번, 그 다음에 1월달은 3번 필드, 2월달은 4번 필드로 4번 지정도 동일하게 인식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4번 대신 셀참조 이용하겠습니다. J13 자, 다음은 마지막 인수가 지정할 조건이 있는 셀 범위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아까 읽으실 때 생산부 부서가 조건이다. 부서명이 생산부다. 이렇게 조건 탐색되셨죠? 자, 산출하시게 되면 수식 결과가 4755.333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확인 처리하셔서 저희가 한 자리까지만 소수의 한 자리까지만 남도록 적정한 구역에서 내림 처리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수식 입력줄 D average 왼쪽에 T, R, U, N, C 턴시 함수 삽입하여 주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기 위해서 커서 위치 fx 도움창 띄우시고 첫 번째에 해당하는 숫자 인수는 평균값을 숫자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인수는 소수 이하 나타낼 자릿수 1 나타내면 한 자리 보이시는 거 보이나요? 혹은 값을 2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럼 두 자리 나오게 되시고 3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세 번째 자리 등을 표현을 합니다. 또한 지시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정수로 나타내세요. 즉 1의 자리만 산출하세요 라고 하면 0이라는 자릿수 위치 필요하시고요. 혹은 10의 자리까지만 나타내세요 하면 마이너스 1번째 자리가 필요합니다. 50 단위 보이시나요? 4750 혹은 100의 단위 나타내세요. 마이너스 2번째 자리를 처리하시게 되면은 100의 자리, 4700 변환 보이시나요? 혹은 마이너스 3번째 자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이런 처리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시 100, 1000만 이런 단위는 아니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우리는 버림이 되시고 이와 같이 한 자리, 소수 자리 한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의 값 자릿수를 지정하셔서 완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함수로 반을 기준으로 반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등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1반을 먼저 셀 참조를 해서 계산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 1반을 기준으로 홀수이면은 1000군, 즉 저희 홀수반이죠. 1반은 1000군 나타내시면 되고요. 짝수이면은 100군으로 1100군 영역 231번 계산하셔서 236번까지 채우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적용할 함수 사용 규칙을 잠깐 메모를 했는데요. 는 mod라는 명령어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명령어는 어떤 숫자를 나누어 나머지를 산출하도록 도와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함수 더블 클릭해서 가로 열어주시고 도움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fx 도움창 띄웠을 때 인수가 이와 같이 2개,
첫 번째 인수는 숫자, 저희 숫자는요. 문제에서 반을 참조해서 하세요라고 있었기 때문에 B31번 셀을 참조하시고 두 번째는요. 반을 기준으로 홀수 이면은 짝수 이면은 있는데 홀수 짝수 천군 백군 경우의 가지수가 두 가지인 것으로 나눌 수는 사용자가 규칙을 작성을 해서 나눌 수를 지정을 합니다. 저는 2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1번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누면 어떠한 몫은 있었겠지만 딱 떨어지지 않았을 때 남는 값이 1이 남습니다라는 값을 부르게 됩니다. 확인하시고 채우기 핸들을 하단으로 끌어냈을 때 나머지가 홀수들은 1하고 3반이 있죠. 그 다음 혹은 5반 같은 경우도 있으시죠. 홀수 반들은 나머지가 1, 1 혹은 짝수 2반, 짝수 4반, 짝수 6반들은 나머지가 0, 0인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홀수 이면은 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나머지가 1로 산출된 반이 분명히 홀수 반이거든요. 자, 이 구간을 if를 쓰기에 앞서서는 나머지를 찾으세요라는 식이 mod라는 명령어였습니다. 나머지를 발견하였더니 1도 나오고 0도 나왔지만 그 나머지를 찾은 값이 는 홀수이면은 이 말은 1과 같으면은 나머지가 1일 때 지금 홀수 데이터였거든요. 는 1이라 작성을 하고 엔터 처리를 하면은 1과 같았습니다. true. 즉 아니었던 공간은 1이 아니었습니다. false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 판단식이 조건문이 되어 있는 겁니다. if에서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으로 나머지가 1이었다면 홀수가 아니거든요. 청군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아닌 것들은 짝수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 수식에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함수 if를 찾아서 삽입 처리하고요. if 도움창 가기 위해서 if 커서 위치하고 fx 도움창 띄우겠습니다. 자, 조건은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로 나누어 나머지를 찾았을 때 나머지가 1과 같아지면은 이라고 작성하셨고 1과 같은 반은 저희는 홀수 반이었지만 나타낼 문구는 자, 지시문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나타낼 문구는 홀수이면은 청군 나타내세요 되었기 때문에 문자 한글로 청군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또한 커서가 세 번째 박스로 이동을 하면 따옴표 생성되는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은 즉 나머지가 0인 값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백군으로 나타냅니다. 라고 값을 넣으시는데 자, 이곳에는 문자 따옴표 표시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커서가 다른 박스를 가주면 항상 생겨나니까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수식 결과는 청군 즉 확인 누르셔서 1반이었기 때문에 청군 홀수만 맞으시죠? 채우기 핸들해서 값 결과를 확인해 줄 수도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시트 영역 전환을 해서 분석 작업 1시트 문제 영역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영역에서도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처리를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배점은 현재 분석 작업 1, 10점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적용 범위 A3에서 G17 영역 이용이시니까 이 구역 블럭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셔서 부서는 그 다음 갑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총급여액 합계를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 작성하시오. 즉 피벗 테이블 메뉴 시작하시오라는 내용으로 보시고 블럭 잡으셨으면 삽입. 왼쪽 피벗 테이블, 다음 영역 범위는 사용 중이지만 지시사항의 이제 첫 번째 지시를 보시게 되면 나타낼 위치는 동일한 시트, 즉 동일 시트 C22 영역 셀에서 시작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런 테이블에서 표 범위는 선정이 되셨지만 출력 위치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기존 워크시트 반드시 선택하시고요. 위치 셀에 커서가 들어갔을 때 C열에 A열이 아닌 C열입니다. C열에 20 셀 주소가 22번인가요? C열에 22번 셀을 클릭하셨을 때 이와 같이 주소 반영 확인하시고 확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테이블은 이제 이용값으로 참조가 되실 테고 출력의 위치인 C22번부터 테이블 현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필드 영역의 모양들을 잘 확인하셔서 필드 영역의 하단부에 배치하여 끌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드 되겠습니다. 부서명을 행 영역에 끌어놓으시고 기본급을 가병역에 끌어놓습니다. 상여금 또한 가병역에 끌어놓겠습니다. 또한 수당과 총급여액도 끌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들어가고요.
그다음은 총급여액까지 하단에 표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병력에는 즉 필드 항목이 많이 배치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값을 가병력에 배치 처리를 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필드를 지시사항에 준 순서대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 수당, 총급여액 순으로 배치를 하시고 계산 영역도 올바른지 합계 전체 합계로 잘 산출하셨다면 다음 항목 지문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피벗 테이블 동일 시트 C22셀 시작 다 되셨고 배치 다 되셨기 때문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 표시 지정하시오가 있는데 이 처리는 피벗 영역 안에 셀 포인터가 현재 유지 중이실 때 상단 메뉴 도구 중에 피벗 테이블 분석 도구의 디자인 영역 탭을 활용하십니다. 디자인 영역 탭에서 왼쪽 상단 보고서 레이아웃 클릭,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 처리해서 디자인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담청색 피벗 스타일 밝게 9번 처리하시는데 같은 디자인 영역 탭에 피벗 스타일, 피벗 테이블 스타일 이렇게 펼쳐주시고 자 효과는 담청색 피벗 스타일 밝게 9번 효과를 찾아 클릭하셔서 효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트를 이동하였습니다. 분석 작업 이 시트에 들어오셔서 데이터 통합이라는 명령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 통합이라는 기능 이용하셔서 표 1, 2, 3의 기초 재고, 입고, 출고, 기말 재고의 합계 산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출력 결과는 표 4번으로 전체 분류 센터 재고 현황 표인데요. G3, K14 영역에 표시하시오. 자,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G14는 이 공간입니다. 자, G3셀부터네요. G3번 셀부터 K14에 표시하시오. 자, 영역이 이와 같이 제시가 되었지만 데이터 통합을 하기에 앞서서 주의사항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 적용할 범위는 빈칸부터 나타내는 게 맞지만 범위를 설정을 이와 같이 잡으시면 출력 오류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G3번부터 K14라는 영역을 처리하면 출력 오류로 정상적인 통합 처리를 끌어내실 수가 없습니다. 자, 적용할 범위가 제일 중요한 선정인데요. 데이터 영역은 반드시 필드 이름인 G3번 아니고요. G2번 셀에 필드명이 놓여 있으시니까 반드시 적용할 테이블 범위가 G2셀부터 K열에 14까지 적용 범위를 사용하시고 메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는 상단에 리본 메뉴 데이터 클릭 찾으시고 메뉴 명칭은 통합이라는 버튼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함수 사용법은 합계 혹은 지문의 평균, 최대, 최소 등의 함수가 있다면 함수식만 변환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합계로 참조 영역의 커서 위치 1번 테이블을 A2부터 E8번 영역 드래그 추가 2번 테이블도 A11번부터 E18번까지 영역을 잡아서 추가 3번 테이블도 A21부터 영역 G230번까지 영역을 잡아서 추가 참조 범위가 3, 1, 2, 3이라는 세 개의 표가 다 들어오도록 반영하시고 첫행 항목 체크, 왼쪽 열 항목 체크를 하여서 검색 찾기를 해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필드명을 보고 들어오도록 하고 필드에 품명 필드의 왼쪽에 작성되어 있는 이름값을 잘 검색을 해서 맞춰올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서 출력 결과를 검토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로 매크로 작업 시트에 전환해서 들어왔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 표에서 기능과 같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의 통합 문서, 즉 현재 파일이 열려있는 최신 기출 1회 영역에 매크로가 함께 저장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총점 F4, F12 영역에 필기, 실기, 면접 합계를 자동 계산 처리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시고 자, 이름이 이와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합계 계산으로 정의하시오. 매크로 작업에 앞서서 주의하실 점은 산출할 영역이 총점 필드 열에 F3 영역에 출력은 표시를 하셔야 되지만 셀 포인터가 데이터 영역에 참조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셀 포인터는 데이터 표 내부도 안 되지만 표 근처에도 셀 포인터를 두지 마시고 근처 인근으로 빈 셀로 셀 영역의 포인터를 빠져나갑니다. 또한 메뉴는 저는 개발 도구라는 메뉴 항목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이 제 페이지에는 개발 도구 메뉴가 보이지
보이지 않네요. 개발 도구 메뉴부터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파일에 들어가셔서 아래쪽 하단 메뉴를 찾아보시는데 하단 메뉴에서 제일 끝자락쯤에 옵션 도구를 찾으셔야겠습니다. 자, 옵션 도구를 만나면 클릭 선택하셔서 상단에 보이는 이러한 메뉴들을 리본 메뉴로 하는데 리본 사용자 지정이란 도구를 클릭, 또한 오른쪽에서 메뉴 탭 중에 개발 도구란 항목을 반드시 찾아 체크, 또한 확인하기라고 처리하셨을 때 이와 같이 개발 도구 메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 도구가 나타나셨을 때는 매크로 보완이라는 메뉴를 버튼을 찾으셔서 클릭 선택하시고 모든 매크로 포함하기,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선택하고 확인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매크로 보안과 개발 도구를 표시하셨을 때에는 중간 저장을 잠깐 하고요. 엑셀을 껐다가 다시 파일을 불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불러냈다라는 가정하에 처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셀 포인트 빈 셀에 위치하시고요. 메뉴는 개발 도구입니다. 개발 도구가 펼쳐졌을 때 상단 매크로 기록하기 버튼을 이용하셔서 기록 버튼에서 저희가 찾을 내용의 이름을 작성을 하시는데 매크로 이름은 합계 계산입니다가 있으셨기 때문에 합계 계산이라고 매크로 이름 작성하겠습니다. 합계 계산. 또한 이 매크로 기록창에서는 이름 이외의 내용 수정 사항은 필요 없고요. 확인 처리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 계산은 총점 영역을 산출을 하시는데 저희는 자동 합계를 한번 산출해 볼게요. 영역에 C4셀에서 F에 12셀까지 지정하셔서 상단 메뉴 수식, 그다음 상단 시그마 표시 영역에 보시면 자동 합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합계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적으로 합계 산출되도록 나타내시고, 자, 개발 도구로 이동하십니다. 산출이 나오셨다면 총점이 나타냈으면 개발 도구 이동하셔서 기록 중지라는 버튼 이용해서 반드시 매크로 기록을 여기에서 중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매크로 작성이 완료가 되셨다면은 도형 작성을 위해서 H3, I7 영역에 생성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H에 3번 셀 위치 찾으시고 I열에 7번 셀 주소 영역을 먼저 위치 파악하도록 합니다. 또한 메뉴는 삽입 들어가셔서 도형 열어주시고, 자, 작성할 도형은 기본 도형 영역에 해라는 도형을 찾으셔서 클릭. 그다음 영역을 선택하고서도 정확한 기입을 위해서 반드시 키보드에 Alt 기능키 이용해서 드래그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Alt 키 이후에 제거하여 주시고 텍스트 작성을 합계라고 내용 작성을 하셔서 자, 문제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홈 버튼 이용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등으로 세로 가로 즉 정 가운데 처리하셔서 도형 개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매크로 지정하기라는 버튼 클릭. 또한 합계 계산이라는 명령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지금 모범 답안까지 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까지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은 합계 계산이라는 이름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합계 계산 선택하시고 확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처리되는 계산 결과는요. 총점 데이터를 딜리트로 내용을 지우셨을 때 합계 클릭이 산출되면 정상 처리된 거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3에서 F3 영역에 글꼴 스타일 굵게 배경 노랑 처리하는 서식 지정 매크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셀 포인터는 빈 셀에서 출발 준비하여 주시고 상단 개발 도구, 왼쪽 상단 매크로 기록 버튼 이용하시고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지정이라 작성하시고 확인 처리하겠습니다. 자, 처리할 영역을 블럭 설정하겠습니다. A3에서 F3 영역 드래그 하시고 기본 메뉴는 홈 탭에서 서식 지정 가능하시지만 블럭 구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처리하시면 간단한 도구, 미니 도구에서도 서식 처리 가능하시겠습니다. 우선 굵게 처리하시고 굵게 채우기 효과에 표준색 노랑이라는 처리를 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라는 버튼에서 매크로를 정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매크로 완성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였죠. 두 번째 매크로 완성되셨고 도형 작성을 위하여 H9에서 I12라는 영역, 자, H9번 영역 칸에서 I열의 12번 칸까지, 자, I열의 12번 칸은 위에까지겠네요.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자, 메뉴 삽입
도형 영역 들어가셔서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이라는 객체를 찾으십니다. 사각형 빗면이라는 객체를 선택, Alt 기능키 이용해서 셀 영역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Alt 드래그 마우스 먼저 띄시고 Alt 키 놓으십니다. 텍스트로는 서식이라 입력을 하시는데 또한 여기도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처리하겠습니다. 홈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처리하셔서 도형 객체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하기 매크로 지정 도구 클릭 이름은 서식 지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 서식 지정 클릭 확인 처리하시고 정상 작동 여부는 매크로를 적용하셨던 내용이 굵게 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제 표현하고요. 채우기를 노랑 처리하셨지만 채우기 없음 표현을 원상태 복원을 하신 다음에 서식 도형을 클릭했을 때 재생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트로 차트 작업 시트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자, 문제를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공한 차트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내용과 신규 작성 시 0점 처리됨 주의하시고요. 자, 1번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 변경하시고 가로축, 자, 가로축, 가로 항목축 레이블을 고객명 COC1100만 표시되도록 수정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 부분을 먼저 클릭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차트 영역에서 선택, 그리고 그림이 아닌 차트 영역에서 메뉴 호출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은 취소하시고 다시 호출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하기라는 도구를 찾아서 클릭. 자, 명령은 저희는 3차원입니다 라는 차트인데 여기 차트 이름이 이 차트가 선택이 되셨고 첫 번째 그래프인 마우스 올리셔서 이름 변환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하시고요. 하단에 확인하기 클릭해서 차트 2차원 차트로 변경이 되신 거죠. 자, 다음은 가로 항목축 레이블을 고객명만 즉 COC1200만인데 권동규인데요. 저희는 그림과 같이 나타내기 위해서 가로축에 사람 이름 항목만 남으셔야 합니다. 자, 그 처리를 위해서 차트 영역에서 메뉴 호출하겠습니다. 이름은 오른쪽 마우스 여셔서 데이터 선택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십니다. 자, 데이터 선택이라는 도구에서 가로 항목축 레이블이라고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편집하기라는 버튼을 클릭. 또한 참조되어 있는 BOC11 영역을 수정합니다. 바로 즉시 C5부터 C11까지 영역 드래그 하셔서 확인하기, 확인 적용하기 해서 가로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림과 같이 제목을 입력하고 굵게 하기, 굴림체 하기, 16하기 표현을 하시는데 자, 우선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월별 휴대폰 사용요금이라고 제목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을 나타내기 위해서 차트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간단한 메뉴 도구 하나, 둘, 세 개 아이콘이 있는데 첫 번째에 차트 요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누르셔서 저희는 현재 차트 제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목 항목을 체크 표시를 하시고요. 제목이 이렇게 개체 박스가 생겨났을 때 글꼴 먼저 해볼까요? 자, 굴림체. 다음 텍스트는 굵게 처리 이미 효과 진행 중이니까 그대로 놓아주시고 텍스트 크기를 16번으로 크기를 한 템포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형해서 내용을 완성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요금. 다음은 2월 계열의 이재용 데이터만 레이블 값을 지정하고 굴림 글꼴에 10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윤의 2월달, 즉 붉은 계열이죠. 자, 마우스를 잘 위치하셔서 클릭 한번, 이재윤 요소에서만 한번 천천히 더 클릭 한번, 즉 나머지 항목의 2월들은 선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이재윤의 2월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처리합니다. 또한 이 나타난 레이블 값을 선택을 하셔서 굴림 글꼴의 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 굴림 처리하시고 엔터 하겠습니다. 10번 사이즈는 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범례입니다. 범례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범례 서식이라는 메뉴창을 잠깐 호출하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그림자 하기, 오프셋, 오른쪽, 자, 오프셋, 오른쪽 아래, 즉 그림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범례 서식창이 호출되셨을 때 아이콘 세 가지 중에 효과라는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효과 아이콘에서 그림자, 미리 설정의 자세히 열기 찾으시게 되면은 오프셋, 자, 이름 도구 이름이 효과에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클릭해서 효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은 단색 채우기 라시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의사항 중에 그림자의 색깔을 변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십니다. 저희는 채우기 및 선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고요. 채우기 및 선, 채우기 영역 클릭, 단색 채우기 클릭하시면 약간 파란색 톤으로 채워지지만 컬러 이름이 흰색이라는 흰색 배경 1이라는 이름 효과를 찾아 클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법내 글꼴이 굴림체의 12인 것으로 홈탭 이용하셔서 굴림체 텍스트 크기 12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로 맞춤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 영역이기 때문에 법렉 서식이라는 도구창이 열렸지만은 저희가 법렉 개체가 아닌 차트 영역입니다. 라는 항목에 잘 위치하셔서 클릭 처리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 서식 도구창이 작업창을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테두리라는 항목 처리를 위해서 왼쪽 첫 번째 채우기 및 선 들어오셔서 자, 제가 채우기 메뉴는 오픈키를 클릭해서 닫아주고요.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에 그림자네요. 그림자 먼저 해볼까요? 죄송해요. 테두리 잠깐 닫아주고요. 효과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효과 클릭하셔서 그림자 버튼 미리 설정하기 찾아주셔서 오프셋 이름이 오른쪽 아래 자, 메뉴 이름이요. 미리 설정 열어주시고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 효과를 클릭하셔서 차트 영역에 그림자 효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도록 반영하시고 또한 제가 테두리 및 선 있었는데 둥근 모서리 처리하시오. 이 처리를 위해서 테두리 작업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효과 옵션은 지금 완료되셔서 그림자 적용이 되셨고 아이콘으로 채우기 및 선 클릭하시고 테두리 클릭하셔서 스크롤 아래로 당겨서 내려가서 찾으시는데 둥근 모서리 효과 찾으셔서 클릭 선택해서 차트 영역의 효과를 마무리하고요. 모두 완성된 차트가 문제에 제시된 차트와 동일한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또한 차트 영역은 작업 처리가 모두 완료가 되셨을 때 차트 영역을 이와 같이 개체 편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빈셀 영역으로 나오셔서 총 문제를 저장하시고 완성 답안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